국장 도지사 계획이 먼저 나왔는데요. 사실은 38쪽 맨 위에 보세요. 38쪽 맨 위에. 인접한 시군 포함하여 위반. 밑줄 쫙 꺼봐요. 38쪽에 참고, 인접한 시군 포함. 자, 밑에다가 둘 이상 시군, 이렇게 써요. 둘 이상 시군. 자, 이때는 그 밑에 2번 보세요. 2번.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인접한 시군. 그럼 인접한 시군 밑에다 둘 이상 시군 이렇게 써봐요. 그럼 아까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걸치는 이런 경우죠. 그죠? 자, 인접한 시군. 이때는 둘째로 관계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에 시장 군수가 협의. 그럼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걸칠 때. 자, 38쪽입니다. 저 위에 참고에 밑에 2번 있죠. 거기 보면 오른쪽에 인접한 시군. 그 밑에다 둘 이상 시군 쓰시고. 그럼 하나면 관할이지만 둘 이상 시군 걸치면 관계 이렇게 되죠. 관계 동그라미. 관계 시장 군수 협의. 그럼 서울시장 구리시장과 협의한다 이거죠. 그럼 오른쪽에 공동 위반, 또 위반자를 정한다 줄치고 밑에다 성립이라고 쓰세요. 성립. 협의가 성립했다. 그때는 둘이서 공동 위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반자를 정하든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로하고 밑에 불성립이라고 썼어요. 그 시장 구수가 서로 협의가 안 돼요. 협의 성립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요. 공항철도 김포공항까지. 근데 공항철도를 9호선하고 연결해가지고 공항철도 열차가 바로 그쪽 강남까지 해가지고 9호선 타고 그죠? 쭉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굳이 그죠? 공항에서 내린 사람이 캐리어 들고 이쪽 저쪽 이동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타고 쭉 가서 강남까지 다 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비용 부담이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할 거냐, 그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오랫동안 끌고 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협의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그죠? 이때는요, 같은 도일 때는. 자, 만약에 성남시 용인시장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였잖아요, 그죠? 이때는 누가? 도지사가 다음 절 위반자를 지정. 그럼 도지사가 성남시장 위반하시오. 이런 식으로 지정해준다, 이거죠. 둘 이상 시도 걸로. 그럼 만약에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걸치면 둘 이상 시도에 걸치죠. 이때는 오른쪽에 국장이 위반자를 지정. 그럼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한마디로 뭐죠? 바로 위에 있는 관계 동그라미, 관계시장 고수입니다.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관계시장 고수 협의, 성립, 불성립, 같은 도, 둘 이상 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왼쪽 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관계시장 구조. 인접한 시군하면 둘 이상 시군이니까. 협의, 성립, 불성립. 성립은 공동위반이 하든 위반자 정하든 협의가 성립된 거고, 불성립은 같은 도면 도지사가 위반자를 지정, 둘 이상 되면 국장 위반자를 지정. 이거죠. 이걸 가지고 책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오른쪽에 써놨어요. 그 저자가 순서대로 안 하고, 둘 이상 시군 걸친 거 이거 따로 참고해서 오른쪽에 뽑아버리니까, 그죠? 우리 읽을 때 혼란이 오는 거죠. 사실 두 번째 와야 되는데. 다시 왼쪽 갑니다. 국장 위반한,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 있어요. 자, 국장 위반 밑에 1번에 국가계획 관련 밑줄. 37쪽에 국장 밑에 박스에 국가계획 관련. 자, 봅시다. 원주시에 철도가 지나간다. 원주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내가 할게. 내 관할구역이니까 내가 위반할게. 아니죠, 그죠? 철도는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원주시장이 관할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국장이 위반한다. 2번에 둘 이상 시도. 줄 쳐봐요. 오른쪽에 지역지구구역. 3번 아직 하지 말고. 자, 원주시 안에 관할구역 같으면 지역지구 지정하면 원주시장 위반해요. 근데 둘 이상 시도 걸친다. 자, 강원도 원주시하고 충청북도 제천시하고 걸쳐서 도로를 건설한다. 그럼 이게 둘 이상 시군인 건 물론이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죠. 거기다가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누가 한다?
그때는 국장이 받는 거예요. 하나의 시군 아니면 원주시장이 관할시장이 하고, 원주시, 제천시, 그러면 원주시하고 그 옆에 있는, 어딥니까? 원주 바로 옆에, 뭐죠? 행성. 그죠? 원주 행성에 걸쳐가지고 관리 기반하면 그때는, 누가? 둘 이상 시군에 걸치죠. 그건 도지사가 위반해요. 근데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둘 이상 시도 지역지구구역 밑줄. 또, 둘 이상 시도 사업계획 밑줄.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위반한다. 자, 2번 가봐요. 도지사. 1번에 둘 이상 시군 지역지구구역. 또, 둘 이상 시군 사업계획. 도지사가 위반한다. 결국 이렇죠. 하나의 시군 아니면 관할시장 군수고, 둘 이상 시군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하고,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장이 위반하고. 그죠?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까지 2페이지에 걸친 내용을 3자로 줄이면, 요거 6자로 줄이면, 관할, 관계, 국도. 관할 시장 군수가 원칙이다. 둘 이상 시군 걸치면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한다. 성립, 불성립. 같은 도, 둘 이상도.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장 위반. 둘 이상 시군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 그럼 글자 6자 가지고 교재 2페이지가 다 빠지죠. 그죠? 예. 그러면 시험 나올 때는 요거 6자 딱 적어놓고 생각하시면,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위반하고 나면 누구한테 결정을 받아야 돼요. 원칙은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군수가 도로 하나 건설하겠다고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확정되는 거예요. 결정권자. 자, 위반 제한 나오는데 이거는 놔두고 결정권자가 붙여. 결정권자 원칙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럼 문제는 일단 도지사에 줄 쳐두시고요. 그럼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죠. 근데 도지사 앞에 있는 시에 동그라미 쳐봐요. 이 시가 누구죠? 특광시장. 밑에 특광시장으로 써봐요. 그럼 37쪽에 위반권자 할 때 위반권자 옆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 할 때 시장이 누구죠? 그럼 이 시장에는 특광시장 들어가죠. 그럼 이렇습니다. 특광시장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까지 한다 겁니다. 왜냐하면 특광시장은 위반권자 시장 군수 할 때 시장에도 들어가고 결정권자 시도에서 할 때 시장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시장 군수는 자기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특광시장은 위반하면 직접 결정까지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8쪽 다시 갑시다. 결정권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50만 이상 대도시 관로. 이때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정권자면 특광대 시장 이러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 양평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성남시장이 관리계획 위반하면 성남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죠. 그럼 자기가 위반해서 결정까지 다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뒀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광역시 성격 기준이 인구가 얼마죠? 100만. 그죠? 인구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죠. 자, 그런데 100만 넘는 도시가 여러 개 생겼어요. 특히 수도권에. 어디 있을까요? 자,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그죠? 그 다음에 저 지방에 가면 창원시, 그죠? 자, 그럼 이거 100만 넘으니까 우리 광역시 성격 시켜달라. 응? 그러면 승격돼버리면요. 도지사 권한을 그쪽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해요. 도지사한테 승인 결정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일단 무마 시켜놓고요. 그럼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해줄게. 그럼 도지사 권한 중에 상당수를 넘겨줄게. 그럼 도시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까지 다 해라.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대도시는, 그러면 50만 이상 대도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구가 되시면, 구가 되시면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광역시 아니라 구가 되어 있으면. 자, 청주시, 대도시 맞아요? 청주시에 구 있잖아요.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그죠? 이런 식으로 구가 있죠. 수원시요? 자, 권성구, 팔달구, 구가 있죠. 그러면 거기가 구가 분구가 되어 있으면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대도시 이상입니다. 그럼 자기가 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까지 다 합니다. 그죠? 천안시도 북구, 남구 이런 식으로 분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50만 넘었는 시하고 100만 넘었는 시하고 뭔가 또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만 넘었는 시를 가지고 특례시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바꿔줬어요. 그죠? 그래서 권한을 더 줬습니다. 특례시. 그래서 수원시, 또 뭐, 고양시, 성남시, 창원시 이런 데는 그거 일반 대도시보다 권한을 더 넘겨줬다. 그게 특례시입니다. 자, 그런 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국가지자체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할 때 앞에 시의 동그라미하고 시 밑에다 특광대라고 쓰세요. 그럼 대도시장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그죠? 관리계획 결정권은 시도에서 해놓고 시장은 특광대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 갑니다. 국장. 자, 국장이 결정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밑줄 짰고요. 아까 관리계획 국장 위반한 거뭐 있어?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둘 이상 시도 걸친 거 국장 위반한다 그랬죠? 그럼 국장 위반해놓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결정 신청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국장이 결정합니다. 둘째, 개발 제한 구역 밑줄. 관리계획 2번에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이건 국장만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한테 넘겨주면요. 도지사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죠. 그죠? 그래서 표 얻으려고 막 해제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국장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3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줄 쳐봐요. 아까 개도 시수구역인데 시 동그라미 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결정권자 두 개로 나눕니다. 국가계획 연계갈로. 국가계획 연계하는 거 국장이 결정해요. 영종도 국정원 근처에 시가와 조정구역, 이거는 국가계획 연계되죠. 그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저 위에 1번의 시도의사 밑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써봐요. 그 박스 바로 위에 1번 맨 밑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적어보세요. 하나 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가 결정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국가계획 연계가 나오면 국장이고,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구다? 시도의사입니다. 또 구역 가운데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시도의사입니다. 근데 저 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줄 쳐봐요. 이것도 구역이죠. 근데 이거는 결정권자가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 왜? 바다에 지정하니까. 바다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봅시다. 자, 시장 군수가 결정 줄 쳐봐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시장 군수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까지 직접 합니다. 어떤 거? 자, 2번은 놔두고 1번 봅시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짜고요. 39쪽 셋째 줄.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 이건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자, 경기도 이천시장이 이천시 아파트 건설하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관리계획을 위반했어요. 그럼 결정도 누가 한다? 이천시장이 합니다. 자, 1번 맨 끝에 옆에다가 도지사가 결정, X. 이거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은 시장 구조 위반하면 도지사 결정이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지.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걸 압축하면 뭐가 돼요? 결정권자는 한마디로 시도의사 국장이죠. 그죠? 자, 결정권자 잠깐 볼까요? 시도의사,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시장군수 이렇게 있다. 원칙은 누구죠? 시도의사.
요 시장은 특광대 시장이죠. 근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 있어요. 어떤 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근데 요거를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보세요. 여기 시험 자주 나왔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고,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고, 이게 시험에 최근에 보세요. 31, 32, 35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요. 자꾸 정리해야 돼요. 그래 좀 쏠갑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어때요? 우리 시험에는, 공법 시험은 8문제에서 12문제 사이 정도. 이거는 못 맞추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요. 못 맞추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을 비틀어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건 공부 열심히 해서 맞춰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책에 없는 공법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버려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문제 내면 이 신청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뒤집어지고 하니까 곤란하니까 점수 조절하고 싶으면 기본서에 아무 데도 실리지 않고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공법 조문이죠. 그걸 끄집어 문제를 냅니다. 그럼 틀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8문제 나오면 몇 점이죠? 80점이죠. 80점 중에 몇 점 맞느냐 시험이고, 물론 이 중에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출 수는 있겠죠. 그죠? 그의 시험 어렵게 나온다면 12개 나오면 70점이죠. 그 중에 몇 점 맞느냐 시험. 이거는 맞추려고 시험 내면 안 된다. 전국의 어느 공법 선생도 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 하려면요, 책에도 없는 거 전부 그죠? 공법 전부 다 해야 돼요. 불가능이죠. 그죠? 그 대신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맞추는 쪽으로. 요 범위 안에서 80점, 70점 중에 최대한. 그럼 올해 시험은, 작년 시험은요, 공부를 어렵게 냈어요. 그 12문제 이상 어렵게. 그건 아예 못 맞춘 문제고, 나머지 중에.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면,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머지 또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공법은 5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중개사법 같은 게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게 한 70점, 80점 받으면은 공법 5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 대신 열심히 해서 공법을 60점 이상 맞춰주면 이 차는 거의 합격이죠. 그죠? 공법 60점 맞는 작전으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요,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또 그런 거 찍어서 맞았다고 기분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대신에 남들 다 맞춘 거 내가 못 맞춘 거 있죠? 그건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그죠? 복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절대 그건 안 틀리도록. 예. 그럼 결국 뭐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완벽하게 내 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구역 가운데 도시 자연공구역이나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시도지사예요. 국가계 연계 없는 거요. 근데 국장이 위반한 건 뭐죠?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이거나 아니면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 국가계 연계하는 거거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거는 국장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됐죠? 그래서 관날, 관계, 국도 하면은 관리계획, 그거는 입안권자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국장, 시장, 군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건 결정권자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보세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39쪽에 입안결정 절차 있죠? 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답니다.